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이번 여름 가장 큰 돈을 투자 영입한 선수는 브라질 대표 스트라이커 에버튼의 히샬리송이었습니다. 올 여름 프리시즌부터 손흥민 선수와 좋은 케미를 보이고 잘 지내왔지만 막상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한 이후에는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계속해서 교체되면서 투입됐고 경기장 위의 파트너가 아닌 경쟁자가 아니냐,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위협할 선수가 아니냐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콘테 감독은 풀럼과 6라운드 홈 경기에 두 선수를 함께 출전시켰고 두 선수 모두 함께 뛸 때 최고의 시너지, 최고의 호흡을 보이며 앞으로 가서 기대되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개막 후 최고의 경기력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풀럼전인데요. 콘테 감독도 이번 경기를 마치고 나서 손케히 트리오가 앞으로 토트넘의 주력 공격 전술이 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풀럼전 이후 콘테 감독이 밝힌 경기 계획과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 해설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일정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에스턴 빌라와의 원정 경기 깜짝 1대1 무승부가 나왔죠. 아스널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아직 치르지 않은 가운데 토트넘도 4승 2무, 맨시티도 4승 2무로 나란히 승점 14점이고 골득 실차에서 맨시티가 앞서서 2위, 토트넘은 3위입니다. 충분히 토트넘이 현재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무패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유도 최근 기대가 좋기 때문에 만약 아스널이 연승 행진을 이번에 멈추게 된다면 아스날, 맨시티, 토트넘이 정말 엎치락뒤치락하는 팽팽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 같고요.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리버풀도 에버튼과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득점 없이 비기면서 주춤했죠. 승점 9점으로 6위에 올라 있는데 토트넘이 지금과 같은 기세를 꾸준히 유지한다면 다음 시즌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는 것은 물론 지난 시즌 4위 이상의 성적 그리고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 고전하고 있는 첼시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에서 아슬아슬한 2대1 승리를 거두며 승점 10점으로 5위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올 시즌 개막 후 6경기째 손흥민 선수가 득점이 없고 특히 지난 5경기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 경기력에 대해서도 조금은 지적을 받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풀럼과의 경기는 또 선발해서 빠지지 않겠느냐 전망한 일부 영국 매체들도 있었는데요. 콘테 감독은 역시 손케 듀오 토트넘 공격의 핵심인 전술의 기둥인 두 선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안 쿨루세프스키를 빼고 히샬리송을 처음으로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게다가 이날 경기 콘테 감독의 선택은 손흥민 선수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78분에 처음으로 교체하면서 뺀 선수가 케인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시간대에 콘테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빼고 다른 공격수를 투입하면서 로테이션을 가동했었는데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케인 선수를 빼주면서 쿨루세프스키를 투입했고요. 손흥민 선수는 후반 39분 거의 경기가 끝나기 직전 시점에 페리시치와 교체를 시키면서 조금은 쉬게 해주고 충분히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빼줬던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상 손흥민 선수만 먼저 나오는 게 아니다. 케인도 빠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고 손흥민 선수에겐 최대한 올 시즌 골을 넣고 자신감을 좀 올릴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해리 케인 선수는 이날 후반전에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 5호 골이자 프리미어리그 통산 188호 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역대 공동 최다 득점 3위에 있던 앤디 콜을 제치고 단독 3위가 됐습니다. 역대 최다 득점 1위는 앨런 셰어러 260골이고 2위가 208골의 웨인 루니인데 올 시즌 6경기 만에 5골을 넣은 케인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 안에 웨인 루니의 기록을 따라잡을 수 있겠다 이런 기세가 나오고 있고요. 또 티에리 앙리가 아스널에서 뛰면서 런던 더비 최다골을 넣은 선수였죠. 43골을 기록했는데 케인 선수도 이날 런던 팀을 상대로 한 43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 안에 런던 더비 단독 최다 득점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지 못한 것 운이 좀 떨어졌다, 운이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의 무실점은 결국에는 운의 문제일 수도 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인데 아직 첫 골을 넣지 못한 가운데 결정적인 기회가 크로스바에 막혔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히샬리송 선수도 골대를 맞추는 멋진 발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그 슈팅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내줬던 플릭을 통해 나왔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이날 경기 활약, 공격 포인트가 없었지만 충분히 공격 포인트를 많이 생산할 수 있었던 좋은 경기력을 펼쳤다 이런 평가들이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마르코 실바 풀럼 감독은 경기 끝나고 나서 토트넘에 2대1로 졌지만 확실히 경기력에서 우리가 밀렸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먼저 마르코 실바 감독의 경기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승점 3점을 가져갈 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반전에 잘하지 못했어요. 우리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공을 소유했을 때 우리 수준의 경기를 하지 못했죠. 토트넘이 높은 곳에서 압박하지 않았는데도 전반전에 우리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상대에게 너무 많이 쉽게 공을 내줬습니다. 우리는 공을 소유했을 때 더 잘 판단을 해야 경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압박하는 것도 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로빈슨의 부상으로 인해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지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는 적응해야 했습니다. 후반전에는 더 용기 있는 경기를 했지만 압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더 공격적으로 경기해야 했습니다. 토트넘이 확실히 경기를 잘했고 이길만 했고 자신들의 경기력이 이전만 못했다. 그리고 로빈슨이 부상을 당하면서 급히 라이트백인 은바부를 레프트백으로 투입했던 것도 구조적으로 잘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실바 감독의 코멘트입니다. 공을 잃어버리는 것뿐 아니라 그 이후의 대응도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플레이를 원하는데 우리가 보인 반응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 모두 로빈슨이 없는 타격이 드러났습니다. 토트넘이 두 번째 골을 넣은 방식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선수들의 반응을 원했고 후반전에 뭔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 초반 10분, 15분 동안에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수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플레이였어요. 공을 소유했을 때 발전해야 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훈련할 시간이 더 필요해요. 우리는 오늘 좋은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 마지막까지 동점골을 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날 경기력이 전반전으로 좋지 않았고 영입한 선수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미트로비치의 또 추격골이 나왔고 마지막에 동점골까지 넣을 수 있는 기세를 보였다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하면서 질만한 경기를 쳤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 또 이런 희망도 남겼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인데요. 방송사 인터뷰 그리고 취재진과 가진 기자회견 내용 풀버전으로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경기는 킬러가 돼야 합니다. 경기를 마무리해야 해요. 우리는 계속 열린 상태로 경기를 하면 상대가 득점할 수 있고 경기 마지막까지 걱정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봤습니다. 두 골을 넣었고 옵사이드에 걸린 골도 있었죠. 경기력에 만족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봤어요. 우리는 잘 회복해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스코어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자격이 있었어요. 우리는 많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풀럼에 축하를 보내고 싶어요. 아주 좋은 팀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승점 3점을 얻어 행복합니다. 2대1로 이겼지만 3대1, 4대1, 5대1도 될 수 있는 경기였다. 보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토트넘이 이날은 경기력보다 조금 아쉬운 결과를 얻었죠.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골도 있었고 골대를 맞고 두 개의 기회가 무산되기도 했었고 골키퍼의 선방 때문에 무산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3골, 4골을 충분히 넣고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런데 그런 기회들이 불운하게 놓쳤다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결정력이 좋아야 된다라고 평가한 것도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그럴 때 또 골을 넣어서 경기를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추격골도 내줬고 동점골도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됐으니 경기력이 좋다고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결정력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선수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날 처음 선발 출전한 히샬리송 그리고 아직 시즌 첫 골을 넣지 못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콘테 감독의 답변 이랬습니다. 히샬리송은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팀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는 공격 라인 세 자리를 모두 볼 수 있는 선수죠.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옵션입니다. 오늘 선발로 나온 3명의 스트라이커가 아주 잘 작동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작동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함께 뛸 수 있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차분해도 됩니다. 오늘 경기력은 좋았어요. 손흥민 선수는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점 3점을 얻는 것이죠. 분명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에 득점을 해야 만족스러울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뤘고 잘 해낸 성과입니다. 이제 이 대회 참가를 즐기고 싶어요. 우리는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들은 잘 쉬고 회복해서 수요일 경기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히샬리송 선수가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준 것은 혼자만 잘한 게 아니라 팀플레이가 좋았던 것이고 그런데 막 영입된 선수가 빠르게 녹아들었다는 것 무엇보다 함께 뛸 때 시너지가 잘 나왔다는 것은 손케히 트리오를 앞으로도 쓸 수 있다.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페리시치와 함께 뛸 때나 쿨루세스키와 함께 쓸 때 4-2-4를 쓰거나 또 쿨루세스키와의 트리오 상황에서 조금은 소외되는 모습이 나올 때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히샬리송이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이 히샬리송도 잘하고 손흥민 케인도 잘 작동했다. 그렇다면 쿨루세스키가 조금만 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멘트를 한 것이죠. 손흥민 선수를 빼고 히샬리송, 케인, 쿨루세스키 혹은 페리시치를 쓰는 게 아니라 손케 듀오를 기본으로 두고 파트너를 찾고 있는 과정 속에 새로운 공격수들이 합류한 것인데 거기서 가장 좋은 시너지를 내는 선수가 누구냐? 그런 과정 속에서 히샬리송의 오늘 활약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손흥민 선수 득점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팀을 승리로 이끄는 승리에 기여하는 경기라고 보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는 첫 골이 필요할 테니 그건 이제 기다리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것이 지난 시즌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 그 챔피언스리그를 치르게 됐고 즐기겠다. 그리고 잘 회복하겠고 첫 경기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것입니다. 홈에서 첫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승리가 절실하고 반드시 이뤄야 하는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인데요. 이날 경기력 시즌 최고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한 콘테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경기력에 대해서라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력이 마음에 들어요. 사우샘튼전도 좋은 경기를 했죠. 우리가 발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결정력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회를 만들었다면 골을 넣어야죠. 우리는 2골이 무효가 됐고 크로스바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내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는 것을 즐겼어요. 공과 함께 할 때 퀄리티와 개성을 보여줬죠. 3명의 공격수, 히샬리송, 해리케인, 소니를 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팀을 위해 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 모두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세 선수 모두 공이 있을 때 엄청난 퀄리티로 상대에게 위협을 가했어요. 움직임이 아주 좋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경기력이 아주 기쁩니다. 일단 사우샘튼전 4대1로 이겼던 개막전, 그때도 경기력이 좋았고 그때는 결과까지 잘 따라왔지만 이날도 그에 준하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다만 그만큼 골이 못 나왔는데 판정으로 인해서 2개의 골이 무효가 됐고 골대를 2번이나 때렸기 때문에 그랬을 뿐 사실은 경기력은 그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 플레이의 개성이 나왔다. 특히 3톱 공격이 너무나 잘 통했다. 3톱이 너무 좋았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공이 있을 때는 퀄리티가 좋았고 공이 없을 때는 움직임과 압박과 수비 가담도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3톱 너무나 마음에 든다. 다시 한번 손흥민, 히샬리송, 케인의 3톱이 앞으로 토트넘의 주전 공격 라인업이 될 수 있다는 암시를 한 것입니다. 이어서 손흥민 선수가 이날 득점하지 못한 것은 득점 기회에 좀 언럭키했다, 불운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콘테 감독의 대답입니다. 소니는 경기에서만 골운이 따르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훈련 중에도 그래요. 우리는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도 있는데 훈련 중에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환상적인 선방으로 막아내곤 하죠. 때로 손흥민 선수가 득점에 애를 먹는 때가 있는데 지금 그런 시기일 뿐입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보여준 경기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공격수들 모두 아주 많은 골을 넣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슈팅을 하는 것이 안 들어가는 게 운도 안 따르기도 하고 골키퍼가 잘 맞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런 일은 훈련장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다.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때로는 그냥 운이 안 좋아서 골이 안 들어갈 때가 있다. 지난 시즌에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사실 콘테 감독은 내가 손흥민을 빼는 미친 짓을 하진 않는다. 그런 미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지금 또 손흥민 선수에게 그런 시기가 우연히 왔을 뿐이다. 만약 정말 걱정해야 될 일은 경기력까지 떨어져서 경기력이 안 좋기 때문에 팀에 기여를 하지 못해야 되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는 경기력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골은 그냥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 것이고 결국 들어갈 거다. 결국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처럼 올 시즌도 아주 많은 골을 넣을 거라는 걸 난 알고 있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이날 히샬리송 선수가 워낙 선발 출전해서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콘테 감독 이날 선발로 투입한 히샬리송과 랑글레 2명을 모두 칭찬했습니다. 그 내용 이렇습니다. 히샬리송은 솔직히 정말 대단합니다. 히샬리송과 랑글레는 오늘 대단했어요. 랑글레도 오늘 아주 잘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개성도 좋았고 퀄리티도 있었죠. 라인 사이를 가로지르는 어려운 패스를 보여줬습니다. 이 두 선수, 새로 합류한 두 선수는 우리의 축구적인 아이디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3일마다 경기를 해야 하니까 선수들을 쉬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에 클루셉스키를 쉬도록 결정했습니다. 대한 클루셉스키 역시 환상적인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죠.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가 3일 뒤에 시작해요. 우리는 중요한 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시즌에 이 대회 참가권을 얻는 것이 우리의 업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대회를 즐기고 이 대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분명히 히샬리송 선수가 이날 경기 선발 출전한 것은 클루세스키가 주전 장벽에서 밀린 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를 대비해서 선수를 쉬게 하기 위해서다. 여전히 지난 시즌에 함께 해왔던 손케쿨 트리오가 주전이긴 한데 히샬리송이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나의 축구적인 지시와 나의 철학과 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서 좀 더 그 시간이 단축됐고 누가 이제 선발이 될지 모를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클루세스키도 마음을 너무 낙담하지 않도록 다독이면서 또 팀의 경쟁력도 높이고 있는 그런 얘기를 했고 질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랑글레도 오늘 잘했던 걸 여러분들도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이죠. 실제로 랑글레가 이날 왼쪽 센터백으로 좋은 공격 패스도 보이고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히샬리송 선수와 더불어서 토트넘이 더블 스쿼드를 확실하게 구축하게 됐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비수마가 사실은 조금 아쉬운 모습 보이면서 우려들이 따르고 있지만 히샬리송과 랑글레의 이날 활약은 분명히 토트넘이 올여름 이적 시장 잘 보냈다는 것에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앞둔 기자회견에서 콘테 감독이 리버풀이나 맨시티
맨시티 같은 팀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3번 정도의 이적 시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즉 2시즌 정도 지나면서 선수를 더 영입해야지 따라잡을 수 있지, 우리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우승 혹은 뭐 이 두 팀과 경쟁해야 되는 컵대회 우승 어렵다 이렇게 좀 이제 자포자기한 인터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콘테 감독은 그렇지 않다, 현실을 얘기하면서 나는 꿈도 잃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콘테 감독의 올 시즌에 대한 야망과 생각, 이 답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열정과 야망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현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11월의 상황을 잊지 말아야 해요. 홈에서 맨유에 3대0으로 지고 아주 큰 문제를 겪고 있었죠. 그때 토트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만에 우리가 톱 레벨의 팀들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저는 저 자신과 선수들이 올 시즌 야망을 갖고 경쟁력을 갖고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즌에 우리는 맨시티와 리버풀보다 승점 20점이나 적었죠.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이제 우리는 일을 잘하고 있고 현실적이지 않은 결과를 내고자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망이 없고 중요한 업적을 내지 못할 거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적 시장을 통해 우리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적 시장에서 실수를 범하면 안 되니까요. 이 얘기는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영입도 없었고 생각보다 영입이 잘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적 시장에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움직인 것뿐이고, 맨시티나 리버풀 같은 스쿼드를 갖추려면 한 번의 이적 시장에 모든 걸 이루는 게 아니라 2번, 3번을 거치면서 보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팀들을 따라잡으려면 솔직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올 시즌 그 팀들을 꼭 못 이긴다, 못 따라잡는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단기간에 그 팀들이 이뤄낸 것을 다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에 도전하는 의지는 갖고 있다. 어렵지만 현실적이지 않지만 해보자는 의지를 갖고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현실을 말하되 꿈도 꾼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 비관적인 사람으로 보지만 말아달라. 대신 우리가 못 이룬다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너무나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실리와 또 본인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풀럼 경기 선발 명단에 무려 5명을 이전 경기에서 바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쿼드의 퀄리티가 유지된 것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콘테 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한 답변을 합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진짜로 바뀐 것은 2자리밖에 없습니다. 벤탄쿠르는 원래 매경기 선발 명단에 나섰던 선수고요. 쿠티 로메로와 세세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벤탄쿠르가 지난 웨스트햄전에 빠진 것도 부상 때문이었고, 로메로도 사실 부상 때문이었고, 세세뇽은 사실 페리시치가 영입돼서 조금 기회를 얻은 것이지 원래 주전이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스쿼드상 바뀐 것은 히샬리송과 랑글레가 새로 들어와서 선발 출전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요.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칭찬이 이어집니다. 두 선수 모두 아주 좋은 선수이고 우리 팀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수층을 두텁게 만들어주고 로테이션을 하면서도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게 해줄 선수들이라는 것을 보여줬죠. 저는 랑글레가 오늘 개성과 퀄리티 측면에서 정말 좋은 선수라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르셀로나에서 이 선수를 영입한 겁니다. 분명 그가 오게 된 배경이 있지만 랑글레에게 축구적인 면을 설명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히샬리송은 다른 유형의 선수죠. 강력한 선수입니다. 피치 위에서 어떤 개성을 보이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히샬리송은 전사이고 파이터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발전이 필요했고 이런 유형의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진짜로 지난 시즌과 달라진 것은 공격 라인에 히샬리송이 왔고 수비 라인에 랑글레가 온 것인데, 랑글레는 축구적인 지능이 아주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해력도 뛰어나고 이날 경기에 잘 보여줬다. 히샬리송은 파이터고 열심히 뛰어주고 투지 정직해 뛰어준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우리 팀에 없던 면이 히샬리송을 통해서 채워졌다. 그러니까 랑글레와 히샬리송은 각기 다른 새로움을 우리 팀에 가져다 줬다라고 기대하고 또 좋은 평가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화두는 케인 선수의 초반 득점이죠. 6라운드 만에 5골을 기록하면서 초반에 약해왔던 이전 시즌과 다른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콘테 감독은 케인의 득점이 아니라 플레이 방식이 기쁘다고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먼저 해리 케인의 플레이 방식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케인의 골이 필요하죠. 하지만 저는 그가 플레이하는 방식 때문에 만족합니다. 케인은 9번 공격수지만 환상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때로는 아주 강한 패스를 하죠. 공을 깔끔하게 다룹니다. 케인의 플레이는 그저 보는 것을 즐기면 될 뿐이에요. 저는 모든 면에서 케인이 경쟁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케인에게 찬사를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팀을 위해서 뛰는 선수입니다. 솔직히 대단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을 많이 봤는데 공이 없을 때 팀을 위해 뛰기를 원치 않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케인은 완벽한 선수이자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입니다.
이전에도 케인을 칭찬할 때 많이 했던 얘기죠. 재능도 대단하고 골도 넣을 수 있는 선수인데 팀 플레이어이기까지 하다. 근데 내가 이전에 맡았던 팀들을 생각하면 이런 재능 있는 선수들이 보통 이렇게 헌신적이진 않은데 케인은 그런 선수다. 또 한 번 칭찬하면서 케인이 골에만 집중하지 말고 팀 플레이에 더 집중해 달라고 또 한 번 조금 당부하고 강조하는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온 것이 부연 질문인데요. 히샬리송이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이 나온 겁니다. 히샬리송을 앞으로 어떻게 기용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콘테 감독은 앞으로 히샬리송을 주전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함께 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히샬리송은 공격수 3자리에 모두 기용할 겁니다. 9번과 10번, 오른쪽과 왼쪽 모두요. 이전 경기에서 히샬리송은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서 뛰었고 오늘은 쿨루세프스키의 자리에서 뛰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가 우리의 축구적 이상을 빠르게 이해하고 작동하는 것을 정말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거는 또 다른 기대는 비수마 같은 좋은 선수가 우리의 축구적 이상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많은 경기를 해야 하고 우리 선수단 안에 많은 선수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만 꼭 교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케인도 나올 수 있고 쿨루세스키도 나올 수 있다. 9번과 10번 오른쪽 왼쪽 다 쓸 수 있는 선수고 앞으로 더 빨리 적응된다면 더 많은 시간을 뛰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히샬리송 선수가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더 많은 옵션을 갖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경기에서 가장 좋았던 조합이 나서지 않겠느냐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비수마도 빨리 적응해서 그렇게 중원의 경쟁을 심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첫 골은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다음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9월 8일 목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는 토트넘과 마르세유의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입니다. 이어서 9월 1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디펜딩 챔피언 프리미어리그 맨시티와 원정 경기가 이어지고요. 9월 14일 수요일 새벽 1시 45분 스포르팅 리스본과 챔피언스리그 첫 원정 경기 9월 18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홈 3연승을 달리고 있는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와 또 한 번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를 치릅니다. 9월 말에는 A매치데이 월드컵 데뷔 평가전이 이어지고요. 10월 1일 8시 30분 보기 좋은 시간대에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 원정 경기가 펼쳐집니다. 10월 달에도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일정이 빠르게 이어지는데요. 손흥민 선수 첫 골 소식 그리고 토트넘의 계속된 순항 한준TV에서 모든 이슈 빠르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